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주어진 도면, 가공 도면이 있는데요. 요거를 마스터캠에서 도형 그리기 명령을 사용해서 도면 작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성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 주어진 도면 가지고 그래서 가공하는 방법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도면 작성에서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도형은요. 그래서 사각형 1개, 2개, 3개 그려 놓고요. 그리고 요게 필렛, 그 다음에 못따기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쪼로 물린 부분에서 요게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요금 제가 편의상 그냥 30mm로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도형부터 작성을 하는데요. 요거를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사각형 1개, 그 다음에 2개, 3개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사각형은 20에 15짜리 사각형 그릴 거고요. 명령은 풀다운 메뉴 그리기에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그리기 툴바에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앞에 제가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사용을 해서 요게 지금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나와 있는데요. 기본은 사각형 그리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콘이.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옆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보조 메뉴, 서브 메뉴가 나타나면서 거기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들어가도 돼요. 자, 먼저 사각형 형태에는 형태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기본 사각형 형태가 있고요. 오버라운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D 형태, 반원 모양의 D 형태가 있고 더블 D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그냥 사각형으로 그릴 겁니다. 그냥 디폴트 그대로 두고, 먼저 사각형의 너비 값에는 20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리고 사각형의 높이는 직경값. 그래서 높이 여기 15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면 지금 아래쪽에 보면 기준점이 좌측 하단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보기에서 좌측 하단인데, 그래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 클릭해서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원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빔 프로젝트로 봐야 돼서 제가 조금 선 굵기를 굵게 바꿔놓고 다시 할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 들어가서 너비 20에 높이 15 기준 위치 정한 다음에 원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다음 사각형은 여기입니다. 요거. 자, 여기서 너비는 전체 40에서 20을 빼면 여기도 20mm예요. 높이는 직경값 30. 엔터 하고요. 마우스로 자, 이 값이 아마 인식이 안 돼서 그냥 엔터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기존 사각형의 왼쪽 수직의 중간점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각형. 자, 여기 취소 없지만 제가 아까 30mm 한다고 했어요. 너비 30. 그 다음에 높이는 직경값 52. 그리고
그리고 엔터해서 위치 지정. 자,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중복 요소도 있긴 해요. 이렇게 마우스로 하이라이트 시켜보면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중복 짧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방향에 따라서 잠깐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짧은 게 표시는 안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위치에 따라서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은 먼저 해서 요게 R5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OR 필렛을 하는 거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요게 자, 그러면 그리기 명령에서 필렛 요소라고 있어요. 자, 그리기의 필렛 요소로 들어가서 먼저 가운데 보면 형태라고 있습니다. 형태 보면 180보다 작은 형태, 180보다 큰 형태, 그 다음에 원형 형태, 외측, 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180보다 작은 형태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 해서 트림 여부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현재는 트리밍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직선이 잘려지는 트림. 그 다음에 여기는 노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트림 안함. 자, 트림 안함으로 하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5R, 마침 R값이 같으니까 도형을 선택할게요. 자, 이쪽에 5R이 돼야 되니까 위쪽으로 수평과 수직 위쪽에, 그 다음에 여기도 수평, 수직 위쪽에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도 수평, 수직 아래쪽에서 적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부터 먼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R값은 여기 보니까 R3이 있습니다. 여기서 R3이 있는데, 자, 요거는 트리밍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림 체크하고요. 반지름은 3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도형 수평 수직. 아래쪽도 수직이랑 수평 도형해서, 자, 기존 직선이 안 잘리면 노트림, 지금처럼 트리밍으로 해놓으면 잘려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요번에는 여기 보면 C 못따기 C2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1까지 있고요. 자, 못따기는 여기서 필렛 요소 옆에 삼각형 클릭하면 보조 메뉴가 나타나고요. 못따기 요소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1, 그 다음에 거리 2, 거리 각도 너비라고 방법이 있는데요. C는 가로랑 세로 못따기 같을 때, 또는 45도 못따기란 얘기예요. 그때 사용합니다. 그때는 이제 거리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못따기 값이 2. 자, 트림 실행은 제가 이렇게 창을 옮겨 놓을게요. 자, 트림 실행 체크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평 수직. 아래쪽도 수평 수직으로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적용 엔터 또는 적용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는 C1입니다. 자, 거리 값을 1로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대상 도형 수평 수직. 여기도 수직과 수평에서 못따기 작업하고 최종 엔터.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누르고 명령 종료해서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리를 해야 돼요.
확대해서 보면 이쪽에 정리할게요. 자, 명령은 그래서 툴바에서 아이콘에 보면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명령이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트림도 있고 자르기 명령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도 됩니다. 자, 먼저 확장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돼요. 주어진 값만큼 플러스면 늘어나고요. 마이너스를 주면 줄어들어요. 자, 여기가 확장이에요. 확장 명령 쓸 때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르기. 자르기는 얘가 됩니다. 그리고 자르기의 세부 옵션은 여기입니다. 한 요소 자르기, 두 요소 자르기, 세 요소 자르기, 점 자르기. 그래서 자르기 옵션. 자, 그 다음에 트림은요, 요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돼요. 단축키 T 눌러도 됩니다. 트림. 얘가 트림이에요. 트림 아이콘 누르고 그 다음에 옵션은 한 요소 트림, 두 요소 트림, 세 요소 트림,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점 트리밍. 요거는 자르기에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림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세부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해서 트림부터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은 디폴트로 뭐로 되어 있냐면요. 이게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림이 지금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브레이크의 B를 누르면 얘가 배경이 바뀌고 하늘색으로 바뀌고 얘는 원래대로 회색으로 올 거예요. 제가 키보드에서 자르기 브레이크의 B를 누르니까 이렇게 이동하고요. 아이콘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트림의 T를 누르면 또 안 먹네. 트림의 T를 누르면 얘가 바뀌어질 겁니다. 자르기, 트림 여기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트림에 자, 여기서는 요걸 없앨 거예요. 이 부분 요걸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트림에 한 요소를 하겠습니다. 트림의 한 요소. 자, 먼저 트림 대상은 여기가 삭제돼야 되니까 여기가 트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도형은 얘가 경계도형입니다. 마스터캠은 트림 명령 안에 트림 악령에 익스텐더 연장을 내포를 하고 있어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짧은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이 경계로 이렇게 연장하는 명령도 그냥 트림으로 써요. 그래서 연장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대상 선택할 때 항상 남길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남길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트림의 한 요소 단축키는 숫자 1. 먼저 첫 번째 트림 대상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트림 대상 오른쪽이 남아야 돼요. 클릭.
그리고 경계 요소는 요게를 원어로 선택해서 정리. 자, 트림 대상 남겨질 부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요소는 원어를 선택하면 돼요. 자, 브레이크의 한 요소를 볼게요. 제가 지금 트림의 한 요소인데 제가 요거를 바꿔볼게요. 자르기. 그래서 브레이크, 자르기의 한 요소면 자를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경계를 원호로 선택하면 이 대상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게 브레이크의 한 요소예요. 자르기의 한 요소. 먼저 자르기의 한 요소입니다. 자를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경계 원호를 선택하면 원호랑 만나는 교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죠. 자, 요번에는 요걸 사용을 해 볼게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트림에 요거 나누기 지우기. 자, 트림의 나누기 지우기를 사용할게요. 트림의 요게 나누기 슬러시 지우기. 자, 제가 도형을 어디 클릭할 거냐면요. 얘를 클릭하면 자동 경계가 얘가 돼요. 경계 1, 여기가 경계 2가 되겠죠.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 경계해가지고 여기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누기가 돼요. 근데 요 직선을 선택을 하면 경계 끝단이다 보니까 경계가 끝단이니까 이 선이랑 끝단 경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우기 개념이에요. 자, 볼까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근데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이거 사각형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게 사각형 하나 있었고 큰 사각형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는 선이 중복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 이 경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게 클릭해서 자, 요거는 아까 브레이크로 끊었으니까 요거는 지우기가 되는 거고요. 이 선은 이 원호로 경계해서 이렇게 나누기가 돼요. 나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끝단 기준이니까 요거는 지우기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요것도 남아있죠. 앞에 사각형이 중복되어 있는 요소 남아있는 것도 클릭해서 지우기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CAD 파일은 요 선도 남겨둬야 되는데 아까 이쪽에 여기 요 선을 남겨둬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이 선은 따로 그냥 정리해서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면 나중에 이제 가공을 할 때 체인으로 이 도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되면 이 가운데 경계는 없애줘야 돼서. 자, 그리고 얘는 저장을 하고요. 예제 3번으로 저장할게요. 자, 다음 도면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에 새 파일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메인 툴바에서 첫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새 파일 아이콘을 누르시고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그릴 거예요. 아까 방법으로 그리려면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린 다음에 못따기 필렛해서 트림으로 싹 정리해도 되고요. 이번 이제 선반에서 이제 가공을 하면 여기서 원호, 직선 못따기 해서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2랑 그 다음에 R2는 나중에 필렛과 못따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 여기는 그냥 못따기를 빼고 그리면 각으로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렛 없이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이 원호. 여기서. 그러면 센터 라인 기준에서 위쪽만 그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의 4분의 1 호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명령은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요. 여기서 가운데 자, 그리기 툴바에서 원 그리기 옆에 서브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래서 호 그리는 방법에서 점 플러스 각도 시작점 끝점 그리기라는 호 그리기가 방법이 있어요. 자, 요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명령은 이름은 길게 돼 있는데요. 점 플러스 각도라고 돼 있어요. 점 플러스 각도 해서 호 그리는 명령이에요. 자, 호 그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점 플러스 여기서 점은 기준점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점 플러스 각도에서 시작점 끝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시작점 기준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끝점 기준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기준점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시작점 기준, 끝점 기준 할 때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 기준, 끝점 기준. 여기가 기준을 정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호의 크기는 반경과 지름. 얘는 기준점. 선택하는 곳이고, 얘는 호의 크기. 반지름이나 직경값을 입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각도. 그래서 호가 생성된 시작 각도. 그래서 호의 범위 각도. 거기에는 시작 각도가 있고요. 여기 시작 각도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끝각도가 있습니다.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되면 자, 호에서 여기 점 이렇게 3개 점을 그릴게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되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여기가 끝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시작점의 위치를 알아요. 어디냐면 원점이에요. 기준은 뭐로 하냐면 시작점 기준으로 가면 돼요. 시작점이 원점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끝점 기준으로 그리려면 이거는 좌표값을 이용을 해요. 중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거리, 좌표값을 이용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이에요. 근데 끝점은 좌표를 이용하면 해야 되고 시작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원점을 클릭하니까 여기는 그리고 시작점, 그 다음에 크기는 반지름 10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 시작각도 센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3시 방향이 여기가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12시 방향이 90도가 되네요. 그래서 0도 여기에다가 90도를 입력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호 그리기 명령 중에서 점 플러스 각도에서 시작점 기준, 끝점 기준으로 해서 점 플러스 각도 그리기. 자, 먼저 여기 보면 시작점 기준, 요걸 클릭하면 끝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끝점을 입력하셔라 나오고, 얘를 시작점 기준 클릭하면 시작점을 입력하셔라고 나와요. 그래도 요거 먼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지름 값은 10이에요. 그래서 반경 10을 먼저 입력할게요. 엔터. 그리고 시작 각도는 0도가 맞아요. 엔터. 끝 각도는요 90도. 엔터. 그리고 시작점 위치 마지막에 요게 원점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안 나오네. 한 번 더 반지름 엔터 할게요. 잠시만요. 저 휠로 확대를 해 놓겠습니다. 너무 가늘게 나와서 선 굵기를 굵게 지정을 하고 반지름을 입력했는데도 바로 적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시작점 기준 그냥 여기다 클릭을 하고 반지름은 10을 입력을 하고 엔터. 시작각도 0도 입력, 그 다음에 끝각도 90도 입력. 자, 얘가 시작점 기준이 아니어서 그래요. 끝점 기준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고 시작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호가 반시계 방향 생성되니까 얘가 시작점 기준이고요. 이를 클릭하니까 얘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에요. 그래서 끝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명령은 Escape 누르고 키보드에서 ESC 누르고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수평, 수직, 수평, 경사, 그 다음에 수평, 수직, 수평으로 해서 선을 그릴게요. 명령은 선 그리기에서 두 점선에 그리고 연속선 그리기도 같이 체크하고요. 자, 시작점은 그래서 어디냐면 첫 번째 끝점은 원의 여기 끝점을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객체선의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의 끝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의 길이는 얼마냐 하면요. 자, 여기에 보면 직경이 31입니다. 그래서 3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경 31에다가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31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경치예요. 숫자 31에다가 슬러시 나누기 2 그러면 사친영산이 돼요.
그리고 엔터 하면 반지름 값이 15.5예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R10을 빼면 직선의 길이를 알 수 있죠. 빼기 10을 입력을 하면 그래서 필요한 길이는 5.5mm가 됩니다. 엔터.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니까 길이 5.5mm짜리 길이가 움직여요. 자, 그리고 나서 각도 90도 입력을 하도 되고 직교 모드에서 수직할 때 클릭하셔도 돼요. 직교 모드 나타날 때 또는 여기다 각도에다가 90도 입력을 하도 됩니다. 왜 거꾸로 내려오지? 90도 입력했는데 컨트롤 Z 할게요. 5.5에 각도 90. 아이고, 연속을 아까 껐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16. 그래서 단축키 랭스의 L을 누르도 돼요. 그러면 얘가 다 선택이 되고 값을 클릭한 다음에 길이값 16 엔터하고요. 각도는 180도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요게는 40파이에서 31을 빼면 되고요. 그러면 해서 9mm죠.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4.5 엔터. 각도 90도 입력을 하도 되고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수평 수직으로 가면 커서 옆에 직교 모드가 나타날 때 그때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각도가 90도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자, 대각선으로 가는데 자, 길이값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이값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그래서 얼마냐면 자, 가로 왼쪽 방향으로 7mm 가고요. 세로 방향은 여기서 48에서 40을 빼면 8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mm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저는 여기에서 직경과 Z로 돼 있어요. 이게 아닌 기본으로 해서 X, Y로 돼 있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자, 아니다. 정분 좌표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절대 좌표로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정분 좌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현재점에서부터 직선의 길이는 몰라도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7만큼 가고요. Y축 방향으로 4mm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기준점에서부터 캐드라 하면 상대 좌표는 골뱅이를 붙여요. 근데 마스터캠에는 골뱅이 대신에 정분점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분점. 자, 그리고 나서 상대 좌표로 골뱅이 x, y가 돼요. 왼쪽으로 가니까 x는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y좌표는 위쪽이니까 플러스 4예요.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정분점은 여기 보면 자, 객체선의 포인트에 관련된 여기서 여기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보면 정분점이라고 있어요.
자, 정분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분점에서 여기서 델타 정분값이에요. 먼저 알고 있는 점 뭐예요? 기준. 어디서부터 정분을 할 거냐? 요게 끝점이 기준이 돼요. 자, 알고 있는 점, 기준점은 여기에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요? 그래서 기준점 골뱅이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델타가 골뱅이 개념이 어떻게 됐처럼. 그래서 값만 입력하면 돼요. 마이너스 7,4 그리고 엔터 하겠습니다. 왜 거꾸로 가지? 아, 잠깐. 여기 DZ로 돼 있구나. 이게 안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좌표 극좌표인데. 그렇지. 저는 여기 직경과 Z로 돼 있어서 아마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보네요. 잠깐 요거를 정분점 할 때 해서 직경값하고 그게 그러면 앞에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XY 상대좌표로 설명할게요. 제가 설정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잠깐 요걸 기본으로 살짝 바꿔 넣어 볼게요. 자, 선 그리기에서 다시 해서 그러면 이제 XY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분점 다시 해볼게요. 알고 있는 점은 여기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좌표 값에다가 X 마이너스 7, Y는 4가 되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를 연속선은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끊겠습니다. 그래서 두전선으로 갔어요. 다시 딜리트 삭제하고 설정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자, 이번엔 직경과 그걸로 좀 바꿀게요. 내가 이걸 눌러봤나? 시작시를 바꿔버렸네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환경에서 바꾸고 두점선 자, 일단은 연속선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 되고요. 제가 중간에 끊어놔서 그래서 바로 두점선으로 할게요. 정분점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알고 있는 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골뱅이는 없죠. 델타가 들어가니까. 자, 요번엔 D니까 그래서 직경은 에서 8이에요. 그리고 큰마 Z는 에서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갔을 때 D하고 Z에서 직경과 길이입니다. Z는 마이너스 7로 가야 돼요. 반경이 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직경이 8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엔터 하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DZ로 돼 있으면 직경각 이걸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경과 Z로 돼 있을 때와 다시 한 번 더 설정에 환경 설정에 가서 여기서 기본값으로 바꿔놓을게요. 미터계. 자, 이번엔 이제 XY로 돼 있을 때는 자, 선 그리기에 시작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서 그래서 정분점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XY니까 아까처럼 델타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콤마 4 방경치 4 입력하고 엔터. 알고 있는 점을 선택 안 했구나. 이렇게 가도 돼요. 명령을 나갔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연속선 그리기 해서 길이 29가 되고요. 그리고 각도는 180도. 제가 시작점 클릭 안 했어요. 중간에 명령 끊어서 다시 길이 29에 엔터. 각도는 180도. 그 다음에 길이는 60에서 48을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12가 되죠. 그래서 반경치니까 6mm. 각도는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직교 모양으로 기호가 나타날 때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게 길이는 없는데요. 그냥 편의상 20mm로 할까요? 여기가 한 29 되니까 30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는 길이 20.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해서 직교 모드가 나타날 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누르고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조금 다르게 요거 하다가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선 굵기가 다르게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리기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린 다음에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C2랑 R2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못따기 해서 못따기 요소 선택해서 그리고 여기 값 2를 입력한 다음에 도형. 자, 이게 못따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 R2예요. 삼각형 클릭해서 필렛 요소 선택한 다음에 반지름 2. 그리고 적용될 두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저장. 자, 여기는 예제 4번. 뭐지, 이거. 이상한 게 눌러있네. 자, 그러면 10분 가서 쉬었다 하겠습니다.